어서오세요. 여섯 시가 되면 6시까지 7시는 거야. 좀 추가하는구나. 네, 오늘은 6월 30일, 2014년 6월 30일입니다. 7시부터 7시 50분까지, 50분 동안 부동산 중개업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공간적인 범위는 강릉이고, 업종 또 주제는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그 강릉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에 대해서는 뭐 범위나 제약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 여기 이제 참여하시는 분이 누구나 어떤 주제든지 내놓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 과연 이제 부동산 중개업 어떤 공간적인 범위가 이제 공간적인 범위는 강릉에서 업종은 중개업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주제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했을 때 과연 이제 뭘 하려고 할 거냐, 이제 아직 7시쯤, 오늘이 21회째인데, 아직은, 지금, 정확하게 이제 세팅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21회인데, 원래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게, 강릉 부동산 모임이거든요. 강릉 부동산 모임. 강릉 부동산 모임은 하여튼 강릉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주로 앞으로 이제 모이게 될 사람들은 아마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원인 조합원, 그리고 조합에서 일하는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분들이 여기에 이제 모이게 되는 사람들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의식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먹고 사는 거,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자기의 상업으로 또 자기의 어떤 적성이나 이렇게 어떤 뭐에 맞는 건가 이런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알아보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 오늘 생각하는 것 중에서는 앞으로 이제 세상은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거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50년, 60년 사이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지식정보화사회,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지식정보사회를 넘어서는 그런 사회가 이미 와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많이 내 생애 동안에 경험했던 것이 여기 수천 년의 농경사회, 수백 년의 산업사회, 수십 년의 정보화사회, 그 다음에 지금 도래되는 또 새로운 사회, 세상, 이런 것이 그냥 압축된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 과연 수년 후에도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하는 대로 해도 잘 될 건가, 지금 그래서 그게 크게 지금 FTA
아래서 부동산 중개업 이대로 할건가라는 그런 이제 주제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하여튼 나오지 않은 모든 주제를 일단 기본적으로 다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고 현실에서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이제 이 모임 이제 부동산 오류 모임이죠. 강릉 부동산 오류 모임. 이 모임을 이제 진행해 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오늘이 21회지만 앞으로 100회. 그래서 이제 사람이 딱 모이는 팀원이 딱 생겨야 이제 속도가 나간다는데 이제 그 주제가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오늘까지도 아직 뭐 모이는 팀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하게 되잖아요. 혼자서 하면은 그냥 혼자 이 그 컨셉을 계속 다지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한 서너 명이라도 너댓 명이라도 일정 멤버가 딱 생겨야 그때로부터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것이 이제 아쉬움이긴 하죠. 그래도 이제 오늘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같은 것도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이게 2007년에 붙여야 이제 중개업에 부동산 중개업에 어떤 사람들은 정답이 있다 없다 이 얘기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에 뭐 정답이 없죠. 뭐 다 자기 알아서 자기 멋대로 해보는 거. 또 중개업의 그 속성이 하도 묘하다 보니까 여기 끝에서 최근에 이제 느낀 것은 어느 1년에 뭐 한두 건, 두세 건 하는 사람도 부동산 중개업 하는 거고, 한 달에 뭐 10건, 20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30건 계속 한 적이 있죠. 이제 경남 양산에서. 부동산 그렇게 이제 매일, 그때는 이제 아파트였지만,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의 정답이 지금 현재 부동산 법과 제도와 그 분위기나 환경 안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답,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정답, 이 두 가지, A4 정당자하고 정보만 공부하고 세 번째, SNS를 비롯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주는 것. 어디 자전거 타고 갔다 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오는 거예요. 운동하고? 아니 지금 오느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내가 생각하기는 나는 이제 1989년부터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했으니까 20 한 몇 년 정도인가. 근데 부동산 중개업을 정식으로 열심히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어영부영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2012년 6월 10일 날 여기 와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열심히 좀 부동산 중개업을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때로부터 생각했는 게 생각에서 지금 나타난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여기 강릉 홍대부동산 이런 환경이죠. 아마 이런 환경의 부동산은 전국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없죠. 사람들 생각은 다 다양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이렇게 게시물을 유리창에 붙이는 것 자체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붙이지 말자. 아마 서초구 같은 데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붙이지 말고 손님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 그러면 그 말은 또 맞는 일이긴 해요. 근데 큰 흐름을 보면 그건 또 아니죠.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작은 동네에서 이제 서초구에서 우리 서초구나 강남구는 중개업에 등록된 사람이 2,000명이 넘을 거예요. 한 구에서도.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개발한 이 A4 용지하고 A4 용지의 QR코드하고 그 다음에 정보망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방식은 크게 시대적인 흐름에
앞으로 2017년 FTA 그 상황까지를 고려한다면 가장 그 중개업의 정답에 가까운 거죠. 중개업의 정답과 중개업이 단순히 그렇게 정보만 전시하고 고객들한테 정보만 보내준다라고 되는 업종이 아닌 거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 중개업은 모든 인문 사회과학적인 모든 지식과 경험들이 다 적용되는 꽤 재미있는 직업이죠, 이게. 근데 요 직업을 그냥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단순해졌어. 컴퓨터 같은 게 대부분이 컴퓨터가 우리 머리를 다 대체해 주잖아요. 예전에 전선 여직원들이 싹 사라져, 뭐 관리직도 사라져. 그런 직업들을 다 컴퓨터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제 중개업도 단순히 정보만 다룬다고 이 얘기하면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정보업도 수년 내, 늦어도 20년 내에는, 아니, 부동산 중개업도 20년 내에는 싹 사라질 거다. 사라져야 된다. 근데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 그러면 어떻게 변신하면 안 사라질 거냐. 정부에서도 그 해답이 종합부동산에 있어요. 종합부동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내 천생의 직업으로 삼고 한번 해볼 거냐, 해볼 결심이 있으면 이제 월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7시부터 모여가지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가닥을 세워가고 실제 실천해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종합부동산 회사 그 체제가 지금 법안이 국회에서 준비되고 있어요. 국회에서 준비되고 있는데 그 법안이 늦어도 아마 2015년에는 국회를 통과할 거고 2016년까지는 실제로 시행되고 아무리 늦어도 2017년에는 이 종합부동산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이 종합부동산이 실제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양태는 우리나라 이제 4대 재벌 기업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글로벌 자본들이 나타나서 이 종합부동산을 한국 시장에서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공인중개사인데 여기서 중개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했다면 이제 구멍가게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부동산 내가 이제 여기서 혼자서 깔짝깔짝 하면서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다면 중개업은 어떤 개인 간의 관계라든가 또 어떤 공간적인 범위가 마구마구 확장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중개업은 혼자서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긴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종합부동산 회사가 딱 나타나서 강릉에 한 개, 뭐 삼성에서 만든 종합부동산 회사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 마구 이제 생기고 있죠. 그 강릉에도 중개업소가 마구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200개 남짓 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경영에 지금도 아마 상당 숫자는 이제 뭐 한 몇십 프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나같이 겨우 유지하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이지만 가게 세도 못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예전같이 뒷박치고 대두리하고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중개업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고객들이 와서 어떤 불만을 가졌더라도 그 불만을 해소시키려면 중개업자를 잡아서 엮어매는 법이 중개업 법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과태료라도 매기고 영업정지라도 시키고 할 수 있는 법이 중개업 법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예전처럼 마구 그냥 그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개업의 그런 상황에서 중개업이 계속적으로 업으로 삼고 하려면 이 상황을 돌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빨리 그 가게를 닫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이 종합부동산에 강릉 뭐 지점장이라도 되든가 이 종합부동산에 강릉의 직원이라도 되는 것이 사는 길인 것 같아요. 2017년 이후에는. 근데 이제 우리는 선택을
협동조합으로 했죠. 협동조합으로 했으니까. 협동조합으로 선택을 했고, 협동조합을 그 이제 3년 동안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갈 거죠. 협동조합을 준비해갈 거고. 근데 이제 강릉 홍대부동산은 그러면 뭐 협동조합에 포함되고 없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제 강릉 홍대부동산은 또 따로 별도의, 그러니까 강릉 협동조합 안에 조합원들이 딱딱딱 한 이제 20, 30명 생길 건데, 20, 30명 생기는 가운데 하나 강릉 홍대부동산, 뭐 어디 무슨 그동안 무슨 부동산이 이제 생기는 건데, 그 부동산에 이제 크게 보면 강릉 협동조합을 이루는 이제 작은 이제 그 개개 자영업 업소죠. 그 업소가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답을 이제 협동조합을 강릉 홍대부동산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릉 홍대부동산이 이 정도만 이 시스템 안에서 강릉 협동조합이라는 이 조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서너 사람, 많게는 너덟 사람, 작게는 한두 사람, 많게는 너덟 명이 그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지금까지 그냥 이제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냥 그냥 이제 어떤 목표나 비전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필요에 따라서 나와서 일하고 필요하면 또 그러고 그러는 건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만나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한테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항상 의식이 분열되어 있어가지고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에 집중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안 나오거나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만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집중을 안 하고 못하니까. 최근에 이제 본 저쪽 이제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분은 아무 다른 생각을 안 해. 그냥 부동산 중개업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재밌어 하다 보니까 뭐 월간 뭐 열댓 건씩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정도 그냥 먹고 사는 문제라면 그렇게만 하면은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세상에 육체로 노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딱 계산이 나와 있어. 1시간당 뭐 이번에 내년에 최저임금이 6,000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죠. 보통 일들은 육체로 하는 일들의 시간당 얼마, 하루는 뭐 6만원, 5만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상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육체로만 해서 내가 다른 데 가서 월급을 시간당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고용되어서 일한다는 전제하에 일하면 꼭 그 돈만큼의 일은 생길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의식이 분열되어 가지고 일이 그냥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저 생각하고, 이 길 가면서 저 길 생각하고, 협동조합 하면서 형제 생각하고, 또 이 생각하면서 저 생각하고, 그래서 의식 분열 환자가 돼가지고 중개업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 이거하고 이런 거에서 하려고 하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접수되고 물건 만들어진 건 A4 게시 전단지로 만들자. 이 만드는 것도 이제 그럴 때가 곧 올 것 같은 예감은 하지만 프로그래머가 상주할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상주해서 기본적인 입력하면 바로 여기에 내용이 딱 나오고 사진 한 장 들어가고 QR코드가 딱 박혀지게 하는 거. 그게 이제 프로그래머를 채용하게 되면 그런 일들을 프로그램상으로 할 거죠. 근데 뭐 그러면 이제 그때 프로그램상으로 되면 뭐 자연이 될 것을 지금 고생하면서 이 짓거리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제 물음이 생기고, 그런 물음을 이제 여러 번 받았죠. 그때 하면 되지 뭐 지금부터 이 짓거리 하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게시 전단지를 만드는 어떤 목표라든가 실용성이라든가 이런 거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몸에 체화시키기 위해서 이 게시 전단지를 계속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만들었으면 지금도 빈 공간이 많으니까 아무데라도 갖다 테이프 붙이고 타카로 쏘고 어디다 붙이고 그래서 마구마구 붙이자 이거죠. 이제 공간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다시 여기 리뉴얼을 할 때 되면 이거하고 저는 차원이 다르게 리뉴얼을 하고 이렇게 A4 게시 정도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 컴퓨터에다가 이제 물건 목록으로 쭉쭉 차곡차곡 정리도 하지만 이것을 한 장에다가도 딱 정리해서 이제 이게 100장이다 200장이다 되면 이 용도가 꽤 쓸만하다는 거죠. 이 용도가 지금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한 장 한 장 붙이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이걸 만들어서 정보망에다 딱 붙여놓으면 정보망에서 여기에서도 풀려가지만 다른 서울에서도 뭐 인터넷이 이제 뭐 속성이 그러니까 뭐 뉴욕에서도 어디서도 다 출력해서 자기 사무소에다 붙여놓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직 그렇게 안 되지만 서울 부동산 그 협동조합인데 제가 만든 거, 제가 이사로 있는 거 협동조합하고 지금 이제 연계를 시켜놓으면 여기에 있는 물건을 서울의 서초동 부동산 사무소에 이렇게 A4 용지를 꼭 붙일 수 있거든요. 붙으면 거기 손님이고 또 거기 물건을 여기서 하고 그러니까 서울과 강릉만 하더라도 사람 간 이동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건을 소개하는 규격을 통일시켜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손님이 강릉 물건을 쉽게 볼 수 있고 강릉에서 강릉 물건을 서울에서 쉽게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오프에서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100장, 200장씩 한 파일로 쭉 이제 모아놓는 거죠. 내가 일하면서 모아놓는 거.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 그림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SNS에 구글 플러스라든가 또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쭉 올리면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면 그것도 꽤 그 반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4 게시 전단지를 만드는 것을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 거. 일단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아무데라도 붙여놓고 4장을 뽑아가지고 한 장은 여기다 넣어놓고 한 장은 코팅하고 아니 여기다 다 넣어놓으면 이제 코팅은 언제 알아서 한 번에 하고 근데 이제 월세 같은 거 전월세 같은 거 빠지면 뭐 한 장 뽑아서 그냥 붙이는 것은 말고 토지나 주택은 그렇게 다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놓다 보면은 토지 주택 같은 것은 최소한 3개월 6개월 토지는 1년 2년 안 팔리고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래서 물건이 딱 정보가 사무소에 들어올 때 나한테 들어올 때 우리한테 들어올 때 그 정보망에 정확하게 등록하고 A4 게시 전단지로 딱 만들어서 서너 장 딱 뽑아가지고 한 장은 붙이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이제 사무소가 그냥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앞으로는 더 지저분해질 건데 언제 이제 한번 리뉴얼 할 때 내외적으로 주제별 게시판이 딱 붙고 주제별 게시판에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물건 이제 출력하는 건 일도 아니죠. 한번 만들어 놨으면. 근데 맨 처음에 만들 때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때 이 물건의 핵심을 딱 몸에 접해가지고 그 단어 기타 특징에다 딱딱 적어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붙여놓는 거. 그 다음으로부터 이제 다른 일들이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일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정보지라든가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직접 고객과 직접 이제 소통하는 방식이죠. 정보지라든가 네이버라든가 포털을 거쳐서 이렇게 고객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 고객과 소통하는 방식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 방법은 꽤 효용성이 있고 가치가 있고 돈이 안 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훈련, 연습 이런 걸 이제 의식의 각성 이걸 위해서 이제 매주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알기는 우리가 다 알지.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렇게
하는데 이게 체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주일 후에 보면은 또 안 하고 있거나 또 옛날처럼 살고 있거나 우리는 계속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변화는 꿈에도 못 꾸는 거죠. 우리가 세상 것을 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하더라도 행동으로 변화되지 않았으면 그 지식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맨날 하여튼 술 먹고 노는 일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그 일을 고쳐야겠다, 변하자 하는데 변하지는 않아요. 행동은 안 변해. 그러듯이 이것 자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의식적으로 모여서 자꾸 이 얘기하는 건 어쩌면 체면이고 어쩌면 세뇌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자꾸 이제 세뇌시키는 것, 그 다음에 체면을 걸어주는 것.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에 딱 내가 어떤 태도나 자세나 말이나 행동이 바뀌어지게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이걸 계속 일주일 동안 하는 게 목표예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100회가 목표로 돼 있는데 지금은 21회. 지금 이제 21회면 2013, 100 몇십 대로 들어왔는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1회 동안 발전한 게 굉장히 많아. 21회 동안 혼자 와서도 해보니까 야, 내가 무지무지하게 발전을 했구나. 이 중개업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치지만 내가 이제 세상을 보는 눈, 인간을 이해하는 눈, 나 자신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폭이 이제 조금씩 넓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100회쯤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구나. 세상이 이해하는 폭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제가 이제 넓어진 거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 세상을 보는 눈이 딱 넓어져서 내가 이제 겨우 나이 64세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되어서 인생을 이제 조금 알게 됐다. 이제 누구한테 가서 인생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 딱 1시간 서서 이 얘기를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설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육 훈련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100회쯤 되면 이제 그때는 어디 가서라도 내가 부동산 중개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얘기할 수 있고 그 이상 넘어서는 이 얘기도 좀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 근데 세상은 사람들이 다 내 말 들어봐라, 내가 가르쳐 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종교, 정치, 사회, 문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말쟁이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또한 그 말쟁이들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실제로 이 부동산 중개업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먹고 사는 거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한 1, 20분 이렇게 이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가 나온 모든 얘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보기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걸 해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그 원본이 잘못되면 이게 인터넷 방송을 타도 완전히 폐가망신하는 거죠. 참 원본이 잘못되면 인간. 근데 원본이 잘된 사람은 그 원본의 그 핵심 정체를 순식간에 그냥 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힘써야 될 일은 그 원본이 이제 자기죠. 이 원본을 제대로 갖춰가는 거. 나같이 매일 술 먹고 놀고 헛짓거리하고 하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쓴 사람이고, 지금도 그 원본이 그런 식의 스타일이라면 이렇게 인터넷 방송 나가고 팟캐스트 나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완전히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새끼는 사람이 안 됐어, 저 새끼하고 중개하다가 완전히 쫑나겠어 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꽤 중요하구나. 이제는 이제 세상이
그전에는 이제 막 숨기는 거예요. 내가 숨겨. 내가, 이제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지금까지 이제 사람 사는 방법이 자기는 숨기고 남을 보아야 이제 내가 뒤통수라도 하나 더 때리고 돌멩이라도 하나 더 때릴 수 있는 세상이었죠. 예전에는 시대가 어떤 흐름이. 근데 이제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데, 이제는 자기를 먼저 까보여야 되는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뭐 간음증 환자도 있고 노출증 환자도 있고 등등.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 어떤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진정 갖고 있고 세상을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정치를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한번 뭐 종교적인 가르침을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한번 또 부동산 중개업을 해봐야겠다 하는 어떤 의욕과 목표가 딱 생긴 사람한테는 세상이 거칠 것이 없는, 꼭 돈이 있어야 된다, 내가 태생이 어때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나이가 64세인데 이제 어떤 30대부터 40대부터 50대부터 이런 내용의 이 얘기를 정확하게 체화시켰다면 순식간인 거죠. 페이스북이 600조, 700조 우리 돈으로 되는 거, 그렇게 되는가? 구글인가? 그때는 300조는 넘더라. 삼성이 200조, 300조, 이렇게 삼성. 그런 것들이 삼성이나 현대는 오프라인에서 선대, 이병철이라든가 정주행을 이어서 제3대, 4대까지 경영권이 내려가면서 만들어진 기업이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은, 유튜브나 이런 것은, 유튜브는 다 이제 어디로 들어갔지? 어디로 들어갔나? 그런 것들은 수년, 겨우 한 3, 4년 만에 400조, 500조 기업이 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어떤 표현 욕구라든가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프로그래밍에 담아준 거죠.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서 막 표현하고 사진 찍고 동영상하고 말하고 등등 하는 거. 근데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렇게 사는 기본 자세 자체가 내가 이렇게 숨어서 상대를 치는 게 아니고 내를 완전히 까놓고 사는 수밖에는 없는 세상이 왔다는데, 뭘 하려면, 안 하려면 이제 내가 부도자가 되고, 은자가 되고, 무채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아무 볼일 없는 사람으로 그냥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그런 걸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세상에서 한번 뜻을 펴봐야겠다는 어떤 생각이 있어. 내가, 강릉 시장이라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있다면, 까놓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번에 최명희는 방송에 들어가지고 취임식을 어디 가서 좀 그렇게 하더만. 하여튼 그런 생각들. 그런 게 지금 이제 발상을 바꿔줄 수뿐이 없는 세상이 도래한 거죠. 옛날에 그 남성 위주의 권위주의적이고 두세우기 시대가 이미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반대편에서 세상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개업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정리하면, 누구나 이제 A4 게시 전단지는 물건이 들어왔다 하면, 사무소나 개인한테 들어왔다 하면 꼭 만들자. 4장 만들어서 한 장 나무대나 붙이고 3장은 저기다 넣어놓다. 그러면 그거 이제 언제 시간 날 때 가서 내가 이제 다 이제 코팅할 거죠. 코팅할 거죠. 그 다음에 점검한 등록에 올리고 계속 사진, 동영상 계속해서 취재해서 점검한 물건을 관리하는 것이 중개업자의 기본 일상이다. 이게 중개업이 이제 리스팅이 어쨌건 돼야 이게 이제 실력 있는 중개사로 인정받고, 그 리스팅이 된 그 포스팅, 내가 리스팅은 그 물건이 언어상에서 자꾸 노출되어야 손님하고 소통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런 걸 하기가 좀 깝깝하기도 하고 성과도 안 나는 것 같은데,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하다 보면 그 성과가 나게 되는 거죠. 나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정리하는 세 가지 내용은 딱 이게 A4 전단지 구조로만 한다. 이것은 프로그래밍이 앞으로 될 거지만 되더라도 계속 만들어 본다. 그러면 물건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다. 그 다음에 궁금한 등록 계속 취재해서 팔려버렸다. 그러면 뭐 내리거나 숨겨놓거나 이제 박아놓으면 되고, 안 팔린 동안에는 토지 같은 건 뭐 6개월, 1년이니까 계속 이제 팔려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더 남으면 이제 SNS에 가서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 플러스라든가 다른 거 SNS에 자꾸 연계시키고 가서 놀아보는 거다. 사람들이 말하자면 오프라인에서도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권리금이 비싸고 그러대기로 SNS도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선이 있잖아요. 인터넷 동선. 그 인터넷 동선에 말하자면 코너 자리라든가 어디 핵심 자리에 하나 딱 타고 앉아서 부동산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연습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모임이 이제 필요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을 여러 업종 중에 그냥 알바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건 이제 필요 없어. 이건 필요 없고 그냥 아침에 안 나오셔도 돼. 근데 이제 중개업을 한번 직업으로 해야겠다. 중개업에서 돈을 몽땅 벌어봐야겠다. 근데 중개업 자체는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한 달 내내 30건 계약을 했어도 큰 돈은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맨날 흥정하고 협상하고 조정하고 또 무슨 문제 생기면 사후 처리하느라고 매달리다 보니까 큰 돈은 안 돼. 중개업 자체도. 근데 이제 내가 보는 큰 돈은 이제 시스템에 있는데 그 시스템을 완성을 시켜주려나 안 시켜주려나. 작은 이 강릉 홍대부동산도 완성이 됐다면 이거 이제 돈이 되는 거고, 그러지 않다면 이제 돈이 이제 안 될 거죠. 그러나 이제 꼭 그렇다고 뭐 돈만 버는 게 목표가 좀 하는 것 같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니죠. 사는 것 자체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그냥 일상의 나날에 그냥 한 짓 또 하고 아주 이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죠.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도 배가 고프고 쫄릴 때는 당장 오늘 돈이 있어야 되니까 노가다라도 나가서 일을 할 때는 그건 또 긴장감이 있죠. 배고프니까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일하는 과정에 일당 뭐 7, 8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받으면 그것으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먹고 사람의 유기는 항상 먹고 살만하다, 이제 될만하다 할 때부터 유기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헛짓거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것도 내가 늘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같아. 뭐 진짜 심심하다, 할 짓거리 없다, 하던 짓거리 또 하고 하던 짓거리 또 하고 너무 지루하다, 일상이 매너리즘은 그렇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라든가 이런 게 수치화 딱 돼야 그 다음에 사람이 무슨 동력을 발동시키지. 이런 목표도 없고 수치화도 없고 그러면은 나는 이달에 한 1,000만 원을 벌어야겠다는 어떤 수치화, 아니 1,000만 원을 앞으로 벌기 위해서 이달에는 한 100만 원이라도 200이라도 300이라도 벌겠다는 이런 수치화. 근데 이걸 꼭 벌어서 어쩔지 뭐 자랑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내면에 수치화가 있어야 어떤 행동 동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긴장하면서 살고 조금은 열정을 더 내보내고 등등 이렇게 이제 살아보기 위해서 아침 모임은 이렇다. 오늘 아침은 이제 제가 주로 주제 발표를 했지만 이제 네 분이 모이는 것이 이제 일상화 됐다라고 딱 쳐. 그러면 딱 7시에 탁 모여. 그래서 한 사람이 나 지난주에 생각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주제 발표를 10분이고 20분이고 딱 해줘. 그 다음에 토론에 가서 이런 문제 있구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해야 되고 등등.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주제로 놓고 세상 모든 일을 다 토론의 장에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근데 사람이 또 더 오면 이제 그렇고. 제 생각은 그럼으로써 자기의 개발,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서 능력이 개발되고 문제가 뭐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문제의식이 전혀 없게 되면 우리 인생은 맨날 그 시간, 때로는, 이게 인생이 너무 실증나니까 죽어버릴까? 죽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맨날 이직거리 하고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문제를 안더라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아까 얘기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가면서 일을 해가는 것. 그래서 길게는 FTA 이후까지도 준비해 가면서 그리고 짧게는 오늘 당장 돈 버는 일을 하면서 이 중개업이 딱 내 몸에 체화되도록 그래서 중개업이 사람들이 볼 때 제가 중개업자인 거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이게 저도 최근까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사람들이 안 느껴. 쟤는 꼭 중개업자 같지가 않아. 그렇게 느꼈죠. 근데 이제 인제사 겨우 중개업자 비슷하게 이제 돼 가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하는 거나 폼이나 생각들이. 그래서 가능한 대로 빠르게 이제 중개업자 폼이 딱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중개업이라는 게 여기다 이제 부동산 세상 일이 다 중개지 뭐. 근데 여기다 딱 부동산 중개라고 딱 붙었을 때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 단순한 그냥 물건만 이렇게 물건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종합부동산이 되면은 이 부동산 중개업이 모든 법무, 세무, 건축, 금융, 기타 서비스를 다 통합하는 거죠. 이제 미국의 그 어떤 중개업자처럼 미국의 이제 브로커처럼 미국의 브로커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는 거죠. 지금 한국의 지금 종합부동산회사법은 미국의 미쓰이 부동산회사 아니 일본 그 회사를 아마 본떠서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종합부동 그러니까 여기서 개개인으로 그냥 딜러로 그냥 이래서 먹고 살려면 사는 거라도 이거 보면서 하면 되고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튼튼한 기반을 이제 강릉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 이제 우리가 하는 이 프로그램이 아주 의미 있고 필요한 국면이다라는 거죠. 오늘은 너무 저 혼자 긴 시간을 얘기해 버렸네. 이상으로 이제 제 생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함도 잊어버렸어. 오늘 열심히 얘기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네, 긴 건. 아이고. 무슨 생각이 있으면 이제 얘기해봐요. 이제 그러면 이제 또 그 주제를 가지고 해보게. 여기 거의 다 끝나 5분뿐이 안 남은. 요령은 설립 기준을 알아보면 어디서 찾아봐야 돼요? 사회복지과에 물어봐야겠지 시청에 사회복지과에 물어보고 일단은 다 구글에다 물어봐야 되고 일단 인터넷 들어가 찾으니까 도대체 잘 못 찾겠다. 시청에 하여튼 근데 공무원들은 우리가 잘못한 일이 많으면 공무원 저승사자가 되잖아. 공무원한테 혼자 못되지. 근데 우리가 일을 떳떳하게 하고 그러면 공무원은 이제 우리 종이지 이제 글자 그대로 공자에다가 공공의 무자인가 공무원자고 이렇게 쓴 거. 공공의 종이 이제 공공의 머슴이지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을 막 불에 써야지. 요즘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이제 그런 마음이 딱 자세가 됐어. 민원이 뭐라고 하면 그냥 끝까지 다 알아가지고 그 양무원, 요양원 설치하는 그런 기준이나 법령이나 규칙이나 조례가 어디 있냐 그것도 말이더라 하면 가르쳐 주지.
그래서 공문에, 여기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내가 좀 부려주듯이 이제 써야지. 시청 비롯해가지고 마구마구 가서 물어보고. 근데 지금도 의식의 한편에는 그들이 갑인 것처럼 하는 친구도 가끔 있어 가서 보면. 근데 대부분의 민원 창구에는 이제 일을 해주려고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가고 요양원 같은 것도 참 그렇게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걸 한번 알게 되잖아요. 내가 딱 요양원에 대해서 이제 모든 걸 알았어. 그러면 그걸 다 정리해, 지식으로 정리해. 그래가지고 내 블로그라든가 어디다 잘 포스팅을 해놔. 그리고 뭐 하여튼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 취재기자 최상환이다라고 딱 이름도 붙여. 인터넷 포스팅에다 딱 붙여. 그러면 요게 계속 이제 뭡니까 이제 그 클릭되면서 여기 이제 쟤는 요양원을 좀 아는 모양이네. 요양 이제 아는 사람으로 이제 처음에는 알려주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요양원을 한 개도 누가 와서 나 요양원 할 자리 좀 알려다오. 그러면은 이제 최상남 기자님이 딱 내가 요양원 알 수 있다고 요양원 몇 개 딱 보여주고. 근데 나는 요양원을 설립하래. 그러면 내가 설립시켜줄게 하고 또 데리고 다니면서 설립시켜주고. 그러다 보면 우연찮게 요양원 이제 설립 전문가로 대우받고 알려지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노인 복지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요양원 설립 그런 것 같아요. 유머를 갖고 딱 인터넷에 보면은 요양원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 그렇죠. 그 정부에서도 지원되는 돈이 많이 있는가 본데 어떻게 보면 그 요양원에 대해서 이제 하여튼 많이 알아서 그걸 지식을 딱 체계화 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양원을 소개해주고 만들어주고 창업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제 부동산 중개업의 모든 인문, 사회, 과학, 인문, 사회, 과학의 모든 지식이 응용되는 직업, 업무 영역 중에 하나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단순하게도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근데 무슨 주제나 의견이나 다음 주에 다뤄야 될 어떤 뭐가 있으면 우리 그 교육 커리에다가 우리 이제 교육 미팅 모임에다가 의제나 주제를 올려놓으면 그 주제 중심으로 이제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는 양양 상원천리에 가서 얘를 많이 심었어요? 1,500주시면 콩한 대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는 깨를 그냥 근데 같이 놀아먹고 그러지. 그렇죠. 이제 그거 이제 가서 이제 매주마다 가서 하는데 이제 그 이제 생산물은 이제 나눠 먹겠지. 깨값제하고 모종값제하고. 그리고 이제 들깨 기름을 2병이나 한 병은 저쪽에 어떤 그 여자 손님이 한 병 가져오고 기름 들깨 그 들깨죠. 나는 모르겠던데 한 병은 또 집에서 보내왔어. 서울 집에서 전번에. 근데 그걸 다 어떻게 먹냐고. 필요하면 누가 갖다가 집에 참기름이 없으면 갖다 주세요. 들깨기름이나 참기름이. 이게 이제 아이고
오늘은 어떻게 할까? 밥을 먹으러 갈까? 오늘은 말을까? 오늘도 준비는 안 돼. 밥을 아침에 여기서 그냥 먹는 게 좋겠어. 밥에다가 반찬 사오면 되지. 새벽에 가서 시장에 사오면 오늘은 밥 없고 다음에는 밥 준비해 놓을게요. 끝나고요. 예? 그리고 아니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지금 저희는 축구잖아요. 이제 아파트를 만약에 중개를 한다. 그러면 중개를 해서 손님하고 거래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래를 시작할 때 전체라는 문제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글쎄, 그런 것을 무슨 말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냥 중개, 지금. 만약에 이제 그냥. 만약에 저희가 이제 물건 하나 작성하잖아요. 스테이트 뭐 어떤 것들가 되면 저 사람 물건을 어떻게 해서 원나라든지 서류를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그런 거 하고 준비를 할 때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 지금 확인해야 될 것, 행사라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행사상품 가야 될 거 그런 것들을 하고 만약에 손님이 이제 또 연결이 돼서 계약하게 되면 계약했을 때 저희가 인사적인 그런 것들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아웃사인 좀 잡아주면 와주겠습니다. 손님한테 하는 그런 거좀 체계적으로 해서 좀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런 아파트 매매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를 좀 준비를 좀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얘기하는 전 과정, 물건 접수에서부터 계약 체결해가지고 사후 처리하는 그런 과정까지를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매뉴얼로 만들어 주려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매뉴얼이 다 나온 전제 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건 아니고 일을 처음 시작되는 것은 자충우도라고 막 하는 거고 이번에 이제 그 김건우 본부장이 한 이 편한 세상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건 개별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아이씨, 이게 법인이었구나. 법인이 소유자였는데 법인이 벌써 해산 간주된 법인의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등등. 근데 일단은 아까 이제 아주 기초적으로는 접수되면 무슨 부동산 등기부 보면 등기부부터 달고 부동산 등기부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에 부동산 등기부보다도 국토부에 가서 이제 그 건물의 물건의 개별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까지 떼어보는 것,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일단 물건으로서의 어떤 하자 부분은 확실하게 하는 것. 등기부도 만약에 저희가 띄잖아요. 그러면 등기부는 저희가 아버님 들을 넣고 해서 등기부에 저당이 어떤 식으로 들어왔으면 이런 주의해야 된다든지. 그렇죠. 그런 건 이제 등기부 등기하는 대부분이 근저당이 있고 무슨 또 등기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등기마다 성격, 예고 등기가 있다거나 무슨 등기가 있다면 그 가능이다, 근저당이라든지 주의해야 되는 그런 것도 모르니까 좀 많이 집도를 했으니까 그런 것도 없겠지만 주의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좀 집어주시면 그래도 이용하는 데도 있고 배우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크게는 아이들은 쭉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 갈 거지만은 작게는 그때 이제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이제 일상 시간에도 그런 얘기는 자꾸 터치되고 언급되겠지만 그때는 집중적으로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어떤 주제가 딱 이미 픽업이 되고 선택이 됐다면 그 주제는
확실하게 이제 해결하고 갈 거죠.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너무 길어요. 일주일에 한 번 너무 길다. 괜찮은데 일주일에 매일 모인다면 너무 힘들어서 안 되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로 이걸 좀 그것도 또 노동이 되어버리고 뭐 일주일에 2번에서 뭐 하루에 1시간인데 많이 좀 많은 걸 좀 활용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딱 1시간이라고 하는 전제는 그 이전에 계속 탐구하고 문제 주제의식을 갖고 연구하고 자료 수집을 딱 해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 그 시간에 딱 정리하고 해결하는 거죠. 정리하고 해결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모든 문제 파악부터 시작하려면 시간은 부족일수록 있어도 안 되니까. 아파트가 뭐 제일 쉬운 거지. 제일 쉽고 제일 간단한 거지. 그렇죠. 아파트. 이게 뭐 해보지 않았으니까 네, 쉬운데 해보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은 뭐 다른 거 없어. 아파트는 매도인, 어쨌든 모든 물건이 다 매도인, 매수인 뭐 중개사. 그러니까 매도인, 중개사, 매수인 이렇게 말해요. 매도, 중개사. 물건만 물건을 하나 접수하게 되면 뭐 익스테이트 뭐 100일이다 손님이 와서 이제 이거 내놓을 테니까 바로 달라고 해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해야 될 거 이제 뭐 기본적인 뭐 온나라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보고 또 이웃을 뭐 띄어서 저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확인을 하고 뭐 만약에 거기서 필요한 거 있으면 그런 거 근데 굳이 필요한 게 없고 이제 그 물건 접수를 할 때 이제 기본적인 걸 그 손님한테 묻는 게 가장 좋잖아. 우리가 뭐 그 집이 어떻는지 공부장 이해를 모르니까 그래서 물건을 기본적인 그 특징 같은 경우는 잘 해가지고 물건을 올려놓고 이제 그 물건을 이제 매매가 이루어진다. 매매가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때 그냥 그 전에 뭐 내가 물건 조수를 하면서 내가 돈 들여갖고 등기부등본을 한 것 때문에 별로는 없지. 등기부는 어차피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어떤 물건이 이제 뭐 매매가 이루어질 거다. 그럼 아유 아파트는 내가 뭐 가격만 좀 적당하면 좀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러면 그 시점에서 한번 이제 좀 공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이게 좀 계획권이 좀 지난 좀 법위권이 계획권 시간을 뭐가 되는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놔. 손님한테 오래된 걸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동영상 조금씩 맞지. 그렇게 나만의 문화를 그리고 저거는 만약에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에 대해서 또 개인이면 뭐 일단 공부 하나 떼어보면 되잖아요. 법인하고 개인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 법인 등기를 떼보면 되니까 법인이면.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난 문제는 법인인데 이게 맛이 간 법인이면은 옳다. 그러니까 법인도 뭐 법인 등기면 또 그냥 거기서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개인하고 법인하고 등기부분 틀리는 거 같은지 뭐 이게 똑같아요. 그런 것도 뭐 저번처럼 그런 문제가 청산 절차가 거슬렸으면 뭐 그것도 뭐 어떻게 좀 진행이 돼 가는 건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거야 뭐 옆에 있으니까 적시적시인데 실무에서는 해결하면 되지만 이제 체계적으로 딱 제시를 해놓은 거. 그 당시에 뭐 그런 일이 생겨서 또 뭐 좀 편해버리다 하는 것보다도 제 생각은 미리 조금이라도 알면 뭐 대처하기가 좀 좋잖아요.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 사실은 중개사들이 가장 뭐 해야 될 일이 그런 것들 아니야. 그러니까 계약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하는 그게 중개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법무사나 뭐 나들이 할 일이지. 근데 뭐 중개사는 모든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자 계약 시에는 계약서만 다 쓰면 돼.
계약서, 세부, 확인설명서, 세부,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이면 건축물 대장, 토지면 토지 대장만 딱 연락을 시켜주고 확인을 시켜주고 계약서만 꼼꼼하게 잘 쓰면 중개사는 계약 시에는 할 것 다 했어. 특히 뭐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서 뭐 좀 간단하니까 뭐 부탁 치면 뭐 그렇게 정리한다고 하고 만약에 주택 같으면 주택을 저희가 거래할 때 계약하게 되면 뭐 저기 뭔지 모르겠지만 또 토지에 대한 것도 띄고 건축물이면 건축물에 대한 것도 띄고 그럼요. 그러니까 토지 플러스 건축 건물을 띄면 되지. 예, 건축물에 대해서도 띄고 건축물이 또 뭐 이게 또 미등기 건축물이냐 아니면 뭐 그런 것도 또 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땅이 등기가 안 된 걸 수도 있고 건축물이 등기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안 됐을 수도 있고 뭐 팔기 위해서는 또 뭐 둘 다 안 되고도 팔아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등기가 토지는 등기가 되는데 건축물이 또 미등기다 그래서 그거에 노력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등기 안 돼 있고 돼 있고 들은 그런 거 다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 지난번 유산동처럼 그런 것도 팔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약에 거래가 되면은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뭐 그게 이런 미등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문제점이 어떤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뭐 문제 없이 뭐 나중에 등기를 하면 된다 뭐라든지 뭐 그런 거 구체적인 게 뭐 미등기는 등기부 등본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저번에 그 유산동 같이 그 땅은 등기가 되는데 미등기 건물이잖아요. 그 미등기 건물을 그 만약에 매매하게 되면 소비자도 만약에 이게 토지는 등기가 되는 미등기 건물이다. 그러면 뭐 나중에 만약에서 이 미등기 된 건물을 만약에 사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해서 뭐 등기를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안 돼서 그냥 뭐 이렇게 되든지 뭐 이런 걸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뭐 인성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아니, 모르는 건 아니지. 다 아는 거지. 이제 그건 다 아는 거지. 아니, 미등기 건물이야. 아니, 지금 돈을 내서 이제 건축사를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등기를 하면 되는 거고. 또 등기 못할 이유가 있다면 그냥 물건이니까 물건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고, 물건 사용 수익하면서 사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혼자 다 알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고, 또 인터넷은 정보가 약간 부정확하거나 어떤 다른 그런 거니까 이제 오프에서의 인연을 광범하게 이제 맺어놔. 건축사도 하나. 근데 이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중개업을 해서 밥을 먹고 살게 되면 이걸 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 그걸 맨날 할 때 하다가 인터넷을 찾아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중개 우리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일이 거의 없어. 겨우 아파트고 주택이고 땅이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미등기 건축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등기 건축이야 그냥 미등기로 그냥 팔면 되지. 그건 뭐 그런 걸 다 그냥 끝자리까지 다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치유할 그런 권리도 없고. 이게 뭐 간단하게 뭐 이게 건축물과 미등기다 땅 다 해서 뭐 하는 거 그냥 팔면 되겠지만 만약에 그걸 만약에 손님한테 이제 미등기 건물 이래도 안심하고 사게 하는 게 저희가 목적이잖아요. 주기를 하는 게. 그러면 만약에 미등기 건물이면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등기를 내도 되고 안 내도 살아야 된다는 그 사람한테 안심을 시키고 확인을 시켜줘야지 그 사람이 사도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해서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 물건에 대해서 구비를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구비를 당기지 않느냐는 양승화 기관이 등기를 전환시키려고 그러니까 뭐 양성한 기간이 있으면 뭐 그것도 양성한 기간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그런 방법이라고 뭐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뭐 알아야 뭐 얘기 주개를 할 때 난 저번에 갔을 때 그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여기하고 같이 유산동 그 집을 보러 갔는데 뭐 그렇지 거리가 됐다지만은 올해부터 양성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기간이면 얼마 만에 한 번씩 오니까 뭐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해서 집을 사서 뭐 양성화 기간에 준비를 하면 된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해줘야 제가 이제 만약에 그 매수자 입장이면 그러면 이 집은 뭐 문제없이 사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런 부분들도 뭐 단순한 것 같지만 뭐 저 같은 입장에서는 뭐 모르니까 일단은 모르니까 좀 묻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 중개에서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벽방으로 노력을 해. 그래서 해결이 딱 됐어. 그래서 그때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이나 정보를 내가 쭉 정리를 해서 내 재산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애씨 해결됐으니까 버렸다는 것은 이제 내가 따로 챙겨놓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 이런 특수한 문제가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생기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문가가 되었겠지. 뭐 자료 정리를 안 하더라도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봤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2년, 3년, 수년 후에 이제 생겨. 또 이런 문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또 그때는 어떻게 해결했지? 또 다 잊어버린 거야. 아니 근데 땅의 미등기 건물은 그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미등기 건물을 하여튼 그렇게 많이 거래해보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차례차례 공개해봐가지고 정리를 딱 해놨다가 그때 이제 후에 또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 토지 같은 경우도 미등기는 우리가 매매를 하고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건 없어. 왜냐하면 등기가 안 돼 있는 거는 필요에 의하면 등기를 내면 돼. 그러니까 뭐 등기를 냈을 때 뭐 등기 내는 방법이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 등기를 어떻게 낸다 이런 거는 그건 세무서를 가지거나 공시도 사업에 없어.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있으니까 그 방법을 쉬니까 막 하면 된다든지. 근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우리가 법무사하고 세무사 자격증까지 같이 따야 돼. 그래갖고 같이 해야 되거든. 그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 한 번 하고 나면 힘 빠져 육즙도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종합부동산 회사가 기획에서부터 부동산을 기획, 이 땅은 뭘 맹크해야겠다. 그 다음에 건축, 매도, 그냥 임대,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제 중개가 딱 들어가 있어. 중개 다음에 이제 법무, 금융, 이사, 인테리어가 딱 들어가. 이 부동산 중개업의 딱 중심에 서서 이 전후좌우 칸막이를 싹 없애주겠다는 게 이 부동산 중개업의 핵심. 근데 한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한 사람이 이걸 다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개개인의 손님들 딱 오면은 중개업자한테 다 물어보지. 양도세는 어쩌고. 근데 나는 또 쪽팔리기 싫으니까 그냥 대답한다고 하는데 그게 꼭 패착이야. 사실은 그때 나는 세무사가 아니고 잘 몰라요. 나는 세무사가 아니고 중개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세무사에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게 정답인데, 내가 양도세까지 얘기해놨다가 쪽팔리고 쪽찬 데가 여러 번 있다니까 혼난 지가 지금 네가 이 새끼야 안 된다고 했잖아 뭐 하는 거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근데 내가 지금 중개사일 뿐이고 내가 세무사도 아니고 세무이익이 그것도 따로 있는데 내가 그다음까지 해야 되냐. 나는 중개하는 것으로 아까 그게 정답이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사람들은 그거까지 다 묻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시스템 안에서 이 중개업을 딱 중심에 두고 이 기획에서부터 임대 분양 관리까지를 딱 칸막이로 없애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종합부동산 회사고 이제 강릉부동산 협동조합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 이 세상이 복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세금 같은 것은 그 책임이 따라오는 일이라 이건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그냥 이 얘기는 여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기에 넣어서 양도세 얼마 나오는지는 계산해 해드리겠지만 이 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나는 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조금 오버됐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딱 시간을 정한 것은 서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고 그 전후에 철저히 준비를 해와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오늘은 6월 30일인데
전반기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오늘 잘 마무리 짓고 내일부터는 또 맨날 그러는데 1월 1일 또 7월 1일 새로운 기분으로 또 마음을 다잡고 없는 것보다 다잡지 않는 것보다는 다잡는 게 낫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일단은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동산 월요 모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경기 위기는 사람 보는 일반 사람들이 다 알아. 경기가 안 되는 거 경기를 해야 되고 이거 안 돼 있어도 뭐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내가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